안녕하십니까, 이정훈입니다. 책이 나왔습니다. 체계도하고 키워드 교재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은 체계도를 들으신 다음에 키워드로 정리하면 가장 좋습니다. 키워드로 정리할 때 주의할 점은 절대 볼펜으로 정답을 쓰시면 안 됩니다. 굳이 쓰고 싶으시면 연필로 쓰시고 다시 지우신 다음에 그 키워드 정답이나 선택형 답이 떠오를 때까지 반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셨죠? 절대 볼펜으로 쓰지 마세요. 연필로 쓰시고. 그러면 이 체계도 OT 시간은 무엇을 가지고 하느냐? 민법의 전반적인 흐름을 갖다가 몸으로 익히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현실적인 매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갑은 부동산, 갑이라는 사람이 부동산 물건을 지배하는 물권 관계가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돈을 지배하는, 물건을 지배하는 물권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물권 관계가 일단 들어가고,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갑은 팔아야 되고 을은 사야 되는 그런 목적이 맞으면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계약이라는 것은 맺을 게자 약속, 약속을 맺는다는 얘기죠. 그럼 약속을 맺었으면 당연히 효력이 생기는 거죠. 효력이 있다는 얘기는 갑은 을한테 대금 달라는 효력이 있다는 얘기고 을은 건물 달라는 효력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사람이 갑은 을한테 사람이 달라는 관계, 이것을 우리는 채권 관계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채권 관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달라 관계예요. 채권은 시험 볼 때 그냥 달라라고 기억하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달라는 관계에 들어가서 정상 코스를 거쳐서 등기하게 되면 소유권 취득하는 과정, 정상적인 과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혹시 이 매매계약 관련돼서 이게 유효가 아니고 무효다, 취소다, 분쟁이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쪽은 유효인데 자꾸 무효 취소를 정하게 되면 서로 다툼이 생긴다, 그런 얘기죠. 여기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무효, 유효 주장할 때 누가 입증해야 될까요?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됩니다. 또 유효, 취소 주장할 때 누가 주장해야 될까요? 누가 입증해야 될까요? 취소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나와요. 누가 입증을 해야 되느냐? 무효, 유효. 당연히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되는 것이고요. 한쪽은 취소다, 한쪽은 취소 못해, 유효야. 누가 입증해야 된다? 취소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한다. 그것이 하나의 틀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등기를 안 하고 혹시 그냥 살고 있는 경우도 있죠. 그걸 우리가 미등기 매수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럼 보세요. 갑은 등기돼 있고 을은 등기 없이 살고 있다가 갑이 땀만 먹고서 먹고 튀려고 합니다. 병한테, 여긴 병이 없어요. 병한테 이중 매매하고 먹고 튀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등기 안 돼 있으니까. 그러면 이 등기 안 된 사람은 새로운 소유자한테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즉 갑이 병한테 팔게 되면 이중 매매, 그래서 가끔 문제 풀다 보면 적극가담 이중 매매 가지고 연결이 된다, 이야기예요. 적극가담이 되면 무효라고 판결합니다. 적극가담 아니면 유효라고 합니다. 그런 문제를 논의하는 겁니다. 어디서? 총칙에서 논의할 겁니다. 무효, 취소 이야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기 안 된 상태에서 다시 또 을이 병한테 팔고 갑한테 요청합니다. 나한테 등기 넘겨주지 말고 병한테 등기를 넘겨주라. 그래서 병한테 등기가 넘어가는 중간 생략 등기, 을의 등기를 생략하고 갑의 등기가 병으로 넘어가면 뭐다? 중간 생략 등기. 그런 것들이 또 물권법에서 논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분쟁이 생기면 어떤 조문을 근거로 해서 해결할 것인가, 그게 바로 민법의 대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러한 현실적 흐름이 일반적 목차 구조에서는 이렇게 표현된다.
그럼 찾아야 됩니다. 매매가 어디 있을까 찾아봤더니 채권계약법 여기에 있고, 두 번째 등기를 찾아보니까 등기는 물건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올라가 보니까 여기 법률행위 등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률행위로 인한 경우는 등기해야 취득한다는 조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매를 통해서 등기를 해야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과정이 연결됩니다. 유효, 매매, 등기에서 소유권 취득한다. 그런데 아까 이 매매가 유효가 아니고 한쪽에서 무효다, 취소다 이렇게 고장이 생긴 문제가 생기면 한쪽이 무효 취소를 주장하는 이런 고장난 모습이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얘기죠. 방금 전에 팁 드렸습니다. 한쪽은 유효 주장, 무효 주장. 누가 입증? 무효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돼요. 한쪽은 유효 주장, 한쪽은 취소 주장합니다. 누가 입증해야 돼요? 취소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됩니다. 이런 고장난 모습이 앞에 있다는 얘기죠. 그럼 보세요. 순서가 여기 미등기 매수인도 아까 했었습니다. 이렇게 고장난 모습이 곳곳에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죠. 현실적인 모습하고 목차 구조가 이게 바뀌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매매 계약은 여기 정상적인 코스는 저기 매매 계약의 3편 꼭대기에 있고 무효 취소는 이쪽에 있고 그다음에 물건은 여기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순서가 원래 내가 매매해서 정상적인 코스로 가야 되는데 고장난 모습이 저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조각조각난 느낌이 듭니다. 전체적인 흐름이 안 보이고 자꾸 부분적으로만 보인다는 얘기죠. 이러한 일반 구조를 논리 구조로 바꿔야 됩니다. 무슨 특별한 방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별거 없습니다. 일반 구조를 제가 논리 구조로 바꿔드릴게요. 어려운 거 없어요. 그냥 간단합니다. 이 채권 계약법을 위로 쫙 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상적인 코스가 있다. 그리고 정상 코스가 물건 가면 등기라는 과정이 있죠. 그러면 고장난 모습은 총칙에서 나오고 무효 취소, 그 다음에 미등기 매수인이 여기서 고장난 모습이 나오죠. 특별법은 그대로 갖다 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계약법을 앞으로만 쭉 올리시면 이게 논리 구조가 형성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이것도 그냥 평면적으로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제가 입체적으로 몸으로 익히면 어떨까? 그 생각해낸 것이 바로 이겁니다. 보세요. 이 일반 구조 속에 있는 것을 제가 몸으로 익히는 거예요. 몸으로. 네, 이렇게 씁니다. 미소 지으세요. 네, 웃으셔야 됩니다. 요건 팔입니다. 팔. 양손을 쫙 펴시면 돼요. 피시고 웃으면 돼요. 그러면 제 기준에 있을 때 이제 오른쪽에 매매가 있고 매매가 정상이고 등기 치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아까 순서가 지금 계약법이 이렇게 돼 있고 총칙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른쪽에 채권계약법에 매매가 있고 이 매매가 정상. 이 정상이 뭐냐면 유효입니다. 유효를 여러분들 입으로 표현하세요. 아, 웃는 게 유효야. 왜? 계약을 했으니까 서로 웃어야 되겠죠. 유효. 웃는 게 유효입니다. 그래서 등기 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유의 반대말이 뭐냐면 비정상이죠. 비정상. 이 비정상일 때 여기 눈 두 개가 있으니까 이쪽 기준에 봤을 때는 제 기준 오른쪽이죠. 여기에 무효가 있고 왼손 윙크가 취소입니다. 오른쪽은 무효고 윙크하는 게 취소. 무효 취소. 어렵지 않죠? 매매가 있다. 정상 유효 거쳐서 등기해야 되는데 유효가 아닌 비정상이 뭐다? 무효 윙크 취소. 네. 그럼 여기서 취소 사유가 뭔가 봤더니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제한 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 능력이 제한된 자, 가장 대표가 미성년자입니다. 만 19세 미만인 자를 미성년자라고 하지요. 미성년자가 할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를 부모 또는 부모를 보통 친권자라고 해요. 친권자가 없으면 후견인을 두거든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법률 용어로 법정 대리인. 미성년자, 능력 없는 자가 부모, 친권자,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계약을 하게 되면
취소할 수 있다라고 갑니다. 착오로 인해서 계약을 했다. 그러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쪽에서는 유료해서 절대 취소를 못하게 할 겁니다. 미성년자, 제한능력자,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착오로 인한 경우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또 사기 강박도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줄여서 재착사강이라고 해요. 재착사강은 취소. 그러면 무효사유는 도대체 뭘까요? 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냥 이렇게 기억하세요. 총칙에서 재착사강 아니면 무효입니다라고 던지세요. 다 일일이 무효고 취소고 무효고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 총칙에 들어가서는 정리하셔야 됩니다. 재착사강, 제한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 아니면 무효야 이렇게 한번 짚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게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결국 매매가 유효가 아닌 무효 취소는 오른쪽 눈은 무효, 윙크는 취소. 그러면 유효한 것은 도대체 뭐냐 하는 얘기는 달라는 효력이 있다는 얘기니까 이걸 조금 들어가면 이렇죠. 갑은 대금 달라는 채권적 효력이 있다. 그러면 을은 이 소유권 이전에 달라는 채권적 효력이 있다. 유효입니다. 그런데 이 채권은 을한테는 채무가 되고 을의 채권은 갑의 채무가 되죠. 무가 두 개가 나오죠. 무. 용용 두 마리를 용 두 마리를 쌍용 자동차면 무 두 마리를 나중에 쌍무계약이라고 해요. 쌍무계약. 그래서 서로 채무를 부담한다. 근데 채무를 만약에 이행하지 않는다. 문제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은 어마어마한 용어가 나옵니다. 채무령은 유효를 전제로 쓰는 용어. 그래서 채무령일 때 이제 내용에 따라서 이제 가겠습니다만은 법정 해제, 제거하면서 원래 상태로 돌려라. 해소 제거하는 거니까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럼 보세요. 이 해제란 용어는 유효를 전제로 쓰는 용어죠. 그러니까 이 채무라는 것은 무효일 때는 절대 쓸 수가 없고 취소일 때도 절대 쓸 수 없는 용어입니다. 어마어마한 용어다. 그래서 채무불이행은 계약법에서 나오죠. 그리고 해제란 용어. 그러니까 이 전체의 포인트는 결국은 해제의 해제. 해제란 용어는 자세히 보니까 여기에 붙어 있네요. 여기에 붙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채불로 인한 해제는 유효를 전제로 쓰는 용어고 취소는 문제가 있죠. 재착사강일 때 쓰는 용어죠. 그러면 여러분들 민법이 어려운 건 아니죠. 이 체계도를 다시 정리해서 요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전체적인 체계도가 여러분 몸속에 있다는 겁니다. 즉 오른쪽에 계약법의 매매가 유효, 입이죠. 유효, 정상 거쳐서 등기, 물건이에요. 여기 계약법, 유효, 가서 등기, 물건인데 이 비정상이 무효 취소죠. 이게 총칙이야, 총칙. 여기 무효 취소가 총칙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뭐가 있다? 총칙. 이 매매 유효는 뭐다? 매매 유효는 뭐다? 여기 계약법. 그리고 왼손에 등기는 물건이다 기억하면 공부하시면서 내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공부하시는데 내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지 공부하는 재미가 붙는 거예요. 민법은 몸으로 익힐 수 있습니다. 매매, 입, 유효, 미소 지으시고 비정상, 오른쪽은 무효, 왼쪽은 윙크, 취소, 무효, 취소. 취소는 뭐가 있다? 재착사강. 아유, 눈이 아프네요. 재착사강입니다. 연습하시면 돼요. 매매, 유효 거쳐서 등기가 정상인데 비정상이 뭐다? 네, 무효, 취소. 취소 사유는 재착사강입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민법 OT 시간, 몸으로 표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을 합격의 길로 안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